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설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것도 그렇다. 이제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어떤 정보들. 별로? 그냥 놀면 놀지. 그때 주변에서 하면 전설이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좋지야. 뒤에 그러니까 자꾸 안 궁금하잖아. 재미없잖아요. 재미라도 있으면 재미도 있는 데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안 좋아할 거 아니야. 해주세요.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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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빨리 깔끔하게 공부할 게 얘기를 아니면 해줘요. 괜찮은데. 아니야 공부 얘긴데. 공부 얘긴데. 그러니까 단소리가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궁금하기는 한데 어. 솔직히 그것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같은 그냥 뻔한 것 같아서. 근데 그 맞는데 그게 적용시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쌤 맨날 강조하는 거 꾸준히 반복 꾸준히 공부해라 끝이지만 실제 이 꾸준히를 적용시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조금 이제 맨날 얘기하던 거 공부에서는 영어는 정확도와 속도가 서로 이렇게 반비례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정확하면 당연하지만 정확하면서 빠른 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얘들아. 그쵸?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를 내면 대충 보게 되고 이런 식의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일단 우선순위는 누구로 잡아? 일단 정확하고 나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는 있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건 잘 안 돼요. 이미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빨리 지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를 하기 전에. 왜냐하면 시험 범위 자체가 중학교의 시험 범위는 보통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짧은 지문이 몇 개 정도 들어가요? 지문이? 한 2가 정도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서 한 3~4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2가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법 포인트가 있어서 어법이 한 4개 정도 어법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고등 과정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문수가 확 늘어요. 지문수가 확 늘는데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교과서가 한 2가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모의고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수준의 모의고사들이 있죠? 이건 나중에 다 시험 범위더라. 딱 요 수준 정도의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보통 몇 개 정도 들어가냐면 최소 처음에 제일 첫 시험은 조금 약하게 해서 한 12개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대부분은 16개, 18개 정도 이렇게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이 안팎인데 대부분의 학교는 14개에서 16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그런데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때는 조금 이제 좀 너무 처음부터 좀 그러니까 한 10개나 12개로 조금 줄여주시기도 해. 그런데 바로 기말부터는 무조건 14개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조금 학교 따라 다르지만 처음부터 그냥 한 16개 이렇게 바로 시작해라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이 가늠이 되잖아. 지금 모의고사 지문의 길이를 보면 중학교 때 한과보다는 조금 짧은 것 같죠? 그렇죠. 여기 지문에 여기 몇 개 정도? 요거 한 3개 정도 지문이면 이제 이 지문하고 맞먹어요. 그럼 여기서 벌써 몇 개야? 최소 12개라고 하시더라도 최소 몇 배니? 네. 4배죠. 4배고 교과서에서 한 2가 정도 들어가는데 교과서의 지문은 중학교 지문보다 한 최소 3배에서 한 4배 정도 길이가 됩니다. 이것도 고1 교과서는 한 3배 정도 길이가 되고 고2 교과서는 한 4배 이상 길이 정도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도 한과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지문 2과에서 뭐 한과로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3배 그 다음에 2과니까 6배가 되겠다. 그렇죠? 여기 이미 6배입니다. 합치면 몇 배 정도 되는 거야? 10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는 기간은 어때? 한 달 똑같습니다. 사주 기준 똑같거든요. 사주 기준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던 지문에 몇 배의 지문을 공부해야 된다? 10배를 해야 돼요. 10배를 수화시키고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뭐 특별하게 뭐 무슨 뭐 운종코나 뭐 저런 데서 아니야. 그냥 일반 여러분 다 동배고 뭐 교하고 뭐 모든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리고 지문만 10배로 늘어나? 아니죠. 훨씬 더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있는 지문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 딱 수준의 지문이 들어가거든. 지문의 난이도도 어떻게 되지?
더 복잡합니다. 외워야 될 단어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확하면서 속도를 조금 높인다. 여러분들이 약간 그릇을 조금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존에 이렇게 나섰을 때는 모의고사를 조금 이렇게 연습을 지금 자꾸 하는 이유가 연습이 조금 되어주면 나름은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는 학생들이 좀 장일권 학생들 익숙해지는데 아닌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럼 있으면 어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법은 구분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나와요. 아무거나 막 나와요. 그래서 골치 아파요. 예를 들면 중학교 같으면 수수령 문제가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딱 정해주고 그것만 물어보잖아. 얘한테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구분선이 없어요. 그냥 만 물어봐. 분사구문도 하나 물어봤다가 투부정사도 하나 물어봤다가 여기 관계대명사도 물어봤다가 주동사 왓도 물어봤다가 의문사들도 물어봤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등고생에서 어법을 하려면 어떻게 되지? 지문 속에 있는 그때그때 나올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도 한번 나왔다가 투부정사도 한번 나왔다가 그 어법에 대해서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다 좀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대로도 어떻게 되지? 범위가 어마어마하죠.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수업 시간에서는 이렇게 모의고사 하다가 왜 어법 하나씩 정리해 주잖아. 뭐 ing라던가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법 사항이 있으면 그 어법 사항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돼.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느 시험 범위에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맨날 나와요. 관계대명사 이런 건 맨날 나와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있지. 그거는 거의 모든 시험에 어딘가 구석에서 어딘가에서 맨날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런 거. 무조건 분사 이런 거 있죠. 맨날 나옵니다. 무조건 맨날 나와요. 그래서 특정 어법이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모든 어법을 다 조금 아울러줘야 된다. 여러분한테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올라갈 때 일단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딱 좋아. 지금 그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속도까지 커버하기 무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정확하게 뭘 해야 속도를 높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거나 속도를 좀 높여주면 되고 야 지금처럼 여유 있을 때가 어딨냐? 지금처럼 뭐 내신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야. 무슨 뭐 어려운 시험이 뭐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즐기세요, 얘들아. 지금 즐기시면 마음에 안 들어? 즐길 수 있게 해줘야지. 잔소리 아니잖아. 봐, 여러분들은 그걸 많이 잔소리, 주는 거야. 잔소리. 일단 요 간단하게 미래 정보를 주는 거잖아. 일단 난이도를 떠나서 분량만 일단 기본적으로 몇 배다? 분량만 일단 10배 정도가 돼. 10배 하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솔직히 지금 여러분 시험 범위 솔직히 너무 적잖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여러분 커버하기 굉장히 너무 적잖아요. 솔직히 본문 얼마 안 되죠, 얘들아. 10배 조금 더 충분히 커버할. 아마 한 5배 정도는 할 것 같은데 10배는 아직 좀 벅차할 거야. 근데 그 10배도 벅차지 않게끔 준비를 한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인데 이건 조금 잔소리 느낌이 좀 있으려나. 쌤이 요즘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중간에 자꾸 이렇게 조금 이제 회의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 그 학생들이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극단화되어지는 좀 부분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한 2000년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는 정확하게는 한 2012년, 13년 정도까지 됩니다. 이때는 무슨 시대였냐면 수시와 정시가 있지만 사실상 거의 정시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거의 수능으로 거의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다, 그죠? 지금 최근에 한 2022년, 2023년까지는 무슨 시대였냐?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의 시대였어요. 약간 이런 시대가 되거든. 그럴 때 있는데 쌤은 이제 이때부터 쭉 학원의 일을 쭉 계속 해왔을 거 아니야. 이때 이제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우리 아이가 내신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내일이 시험일인데 오늘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놀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일단 그래서 지금 너희는 수시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이해 안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애한테 너 시험 전날인데 시험 전날에 왜 공부를 안 하냐? 엄마 몰라서 그렇다. 지금은 수능 치는 거 서서 대학 가는 그거지. 대신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지? 그래도 학교 내신 시험이 그냥 있겠어?
옛날 어머님들은 지금보다 이제 정보가 조금 더 없었었거든. 야 아무리 수능이 중요해도 그래도 내신 시험이 아무리 그래도 그게 학교에서 시험이 아무 의미가 없겠어. 그래도 학교 시험은 성실하게 쳐야지. 아우 엄마 몰라서 그래. 내가 수능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내신 이런 거 가지고 하게 생겼어. 엄마 알지도 못하면 잔소리하지 마. 이러면서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맞나요? 진짜 내신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거죠. 해야죠. 근데 맞는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 학생이 대학에 가려고 하면 정시적으로 지원을 하면 수시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때 수시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수시에서 올 1등급 받는 애랑 수시에서 올 3등급 받는 애랑 정시에서 문제 몇 문제 정도 차이 날까? 문제. 맞아요. 2점짜리 한 문제 더 맞추면 이 차이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시로 갈 때는 사실은 내신이 크게 의미가 없죠. 만약에 진짜 망쳐서 한 5등급 정도 갔다. 1등 어떻게 되죠? 2점짜리 2개 더 맞춰서 4점. 그러니까 어느 과목에서 상관없어. 각 과목에서 2점씩이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어디에서건 그냥 2점짜리 아무 총점에서 2점짜리 하나 더 맞추면 1등급, 3등급이 뒤집어집니다. 등급 차가. 그리고 총 전체 문제 2점짜리 2개를 맞추면 1등급 5점 차가 뒤집어졌어요. 수능을 치려면 그렇게 정시는 그렇게 갔어. 지금도 비슷해 정시는. 헐 충격이구나 지금. 정시는 지금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수능 점수로 대학 가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의미 없는 건 맞는데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능이 어렵니 내신이 어렵니? 수능이 훨씬 어렵죠. 수능에서 나는 1등급 목표로 하는데 내신에서 5등급 받는다? 내신에서 5등급 받는 애가 수능에서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절대 말도 안 돼 얘들아. 수능에서 1등급 받으려면 내신에 한 2, 3일만 바짝 그냥 교과서 한번 읽어주기만 해도 적어도 내신 2, 3등급은 나와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뭔 거지? 변명인 거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거꾸로 수식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아마 지금도 비슷한 생각까지는 좀 있을걸? 나는 수능 안 치고 수시에 올빵할 거기 때문에 수능 준비 필요 없어. 나는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만 준비하면 돼.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이런 마인드가 이전에도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는 학생들 이미 수시로 대학 못 가는 거 아니까 이런 얘기 오히려 안 하는데 어정쩡한 상위권 있죠. 수시에서 이제 학교 내신 받았는데 뭐 대충 한 2등급, 3등급 정도 돼서 어정쩡하게 어떻게 조금 수시 조금 잘 봐서 1, 2, 3등급 조금 받으면 대학 그래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정시 공부까지는 좀 싫고 난 뭐 되게 좋은 대학 갈 욕심도 없고 인서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많아 얘들아.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 내신만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 기간 반짝 공부하고 방학 때 되면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실제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은 이번에 방학 때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족께서 어디 멀리 해외여행을 2주 동안 다녀오는 문제 때문에 방학 때 못 나갈 것 같아요. 야 지금 네가 지금 해외여행 갈 때야? 이번에 근데 워낙에 몇십 년 동안 10년 하도 오랫동안 계획해 왔던 일이라 해외여행 가. 근데 갔다 오거든요. 다음 내신 때 맞춰서 딱 와요. 내신 준비 또 딱 하고 내신 시험 또 중간 기말 딱 끝나잖아. 이번 겨울 방학 때 무슨 뭐 대학교에 자기 뭐 실기 준비를 하는 캠프를 가여서 이렇게 온갖 얘기로 이렇게 피해서 얘들아 방학 때마다 빠지려고 하는 케이스가 실제 쌤 그런 학생들 좀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에도 예전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을 정도로 지금은 없어. 옛날에 그런 학생이 있었을 정도로 다른 데는 훨씬 더 심해요. 다른 데는 훨씬 더 심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수시에서 내신 준비 시험 기간만 바짝 하면 되지 않냐. 시험 기간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아까 내가 말한 극단적인 경우고 그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케이스 있냐면은 방학 때는 좀 그냥 대충 좀 이렇게 좀 하다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니까 막 단어 좀 외우고 하는데 이미 정신은 회의에 풀려 있어. 내신 들어가잖아 갑자기 어떻게 요즘 시험 3주 남았는데 진도 다 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신경 쓰는 거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내신 공부를 안 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지? 내신 공부만 하려고 해. 근데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가 내신 공부에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면 내신 잘 나와? 아니야. 쌤 항상 말하지만 암기 과목은 몰라도 암기 과목 두시면 안 될 건데 특히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오히려 단어를 외워준다든가 평상시에 다양한 어법이나 평상시에 독해 어법 같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어휘, 어법, 독해 실력이 안 받쳐주면 아무리 시험 기간에 뭐 바짝 시험 범위 꼼꼼하게 아무리 봐간다고 달달 외워간다 하는데 어떻게 되지? 돌려서 물어보면 다 깨집니다 얘들아. 내신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면 너희가 듣기에도 어이없죠? 어이없는데 많다 얘들아. 많고 그런 학생들이 지금
다시금 야금야금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쌤이 조금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쌤은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쌤은 이제 아닌 학생들만 데리고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학생들이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고 또 한 번씩 신입생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큰 학생들 접할 때마다 아 이걸 다 뜯어고치기 또 뭘 하고 내가 그렇잖아 처음 만났는데 너 뭐야 이러면서 앞으로 이제 계획인데 너 그 생각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 얘야 이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하기도 못하잖아 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다시 여기 내려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너희가 얼핏 듣기에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죠 얘들아 정식적으로 얘기할게 정시 수능만 잘 치면 되는 거 맞아 내신 서주기 비중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조금 있지 알지만 많이 없어요 수시 솔직히 예시만 보면 되는 거 맞아 내시하고 생기부만 있으면 수능 아예 안 들어가잖아 근데 요즘에는 최저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최저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이거 아니긴 한데 어쨌든 여기 중심이긴 한데 그게 아니 최저가 없다고 치더라도 얘들아 내신을 개판치면서 수능을 잘 볼 수 없고 수능을 개판치면서 내신을 잘 볼 수 없어요 얘들아 왜냐하면 그 과목의 어떤 기본기라는 건 모든 곳에 두루두루 쓰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인 여러분 단어 실력, 단어 외워주고 꾸준하게 단어 외워주고 꾸준하게 독해해주는 거는 똑같이 간다 얘들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진짜 상위권 있잖아요 결국은 내신하고 수능이 뭐 같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상위권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실한 거 당연히 꾸준한 거 거기다가 그 학생이 좀 논문을 이제 뭐 솔직히 막말로 너무 머리 나쁜 정말 뭐라고 할까 너무 응용력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한 학생 안 될까 막말 볼 때까지는 안 될 거 아니야 공부 볼 때까지는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없지만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능력 타고난 기본 능력이라던가 여기에서 이 꾸준하게 하면서 아까 말했던 주위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좀 올거리게 하자 신념이라던가 이런 뭐 등등등등이 기본적으로 받쳐져서 꾸준하게 쭉 안 해가면 상위권이 되기가 상위권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상위권을 언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빛을 발하냐? 고3 때 수능 칠 때쯤 돼봐야 알아. 내신 다 마무리 짓고 수시 원서로 대학에 지원해볼 때가 돼봐야 진짜 자기가 꾸준하게 하는 결과가 드러나고 수능도 마찬가지 그때 돼봐야 드러나 여러분. 고1 때 모의고사에서 저 국영 수과 전부 다 1, 1, 1, 1 나와요. 한 번도 1에서 나간 적 없어요. 그러면 저 수능 몇 등급 나올까요?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잘 쳐야 2, 2, 2, 2 나오겠나 일반적인 말입니다. 기본 1, 1, 1, 1에서 최소 잘 쳐야 2, 2, 2이고 한 2, 3, 3, 2 이런 정도는 거의 대부분 그 정도로 가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 쫄지 마. 그렇게 안 가는 애도 있잖아. 안 가는 애도 있잖아. 그 안 가는 애가 뭐 그럼 지금 그 얘기를 내가 왜 꺼낸 거냐? 그럼 1, 1, 1, 1 받는 애가 이상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걔들은 아직까지 본 싸움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본 싸움에 안 들어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신만 조금 챙기고 조금 모의고사 조금 챙기면 점수가 조금 나와주니까 나는 조금 모의고사 나오니까 수능으로 올인해야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내신 조금 신경 써서 수시로 수능 무서우니까 수능 힘들다는 거 많이 들었으니까 내신에 올인해야지.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면 쌤도 그렇게 얼마나 수업하기가 편하겠니 얘들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실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 아까 같은 쭉정이 아이들이 조금 반짝반짝 조금 잘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 마지막 수능 때 대학 지원할 때쯤 되면 나가 떨어져요. 얘들아. 꾸준하게 쭉 가는 애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저번에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대학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면은 조금 자기 미래 계획이나 약간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일단은 쌤은 두루두루 다 보거든. 예를 들면은 쌤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하고 있지만 쌤이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은 실력 있는 쌤들은 다 공통적으로 겪는 건데 영어를 내가 하면 학생이 영어는 나름 괜찮아. 그리고 학생은 되게 확실해. 그래서 나는 공부 조금 두루두루 나쁘지 않겠지 했는데 다른 과목은 그러다 뭐 대충 뭐 3등급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 했겠는데 나중에 대학 갈 때 돼서 성적표까지 열어보면은 막
말도 안 되는 막 물리에서 막 육도 막 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 이게 어렵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육은 너무하잖아. 그래서 쌤이 어떻게 된 경우가 많았냐면은 영어를 실컷 해놓고 결국 대학을 잘 못 가면 너무 안타깝잖아. 물론 영어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공부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의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 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수학 쌤인데 자기 수학은 정말 자신 있어. 우리 애들 수학은 정말 잘하는데 다른 과목이 안 돼서 이런 거. 아니면 나는 과학 쌤인데 과학은 잘하는데 또 영어 수학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쌤들은 이제 고등부 쌤들은 입시 쪽으로 따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쌤도 요즘에는 이제 별로 좀 덜 필요해져서 약간 덜하지만 옛날에 한창 이제 수시에서 자소서나 이런 것들 되게 예민할 때 쌤이 좀 그런 부분들을 대학 때부터 직결이 되니까 쌤이 따로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하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문하시는 분한테 배우기도 하고 영어 쪽에 관련된 정보는 약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맨날 말하지만 거기 영어 쌤들이 뭐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많이 모였거든요. 영어 쌤 10명 있으면 누가 대장이야? 무조건 내가 대장입니다. 여기에서 일산 여기 파주 쪽에 영어 쌤들 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웬만큼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이렇게 좀 학원도 좀 규모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영어 까잖아요. 영어 까면 쌤 대장입니다. 대부분 다 쌤은 다 또 안 믿는다. 어떻게 믿어요? 또 안 믿는다. 하여튼 그래서 쌤이 이제 아니 뭐 증거가 있어요. 아니 물론 이제 쌤 뭐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쌤 뭐 못지않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쨌건 거기에 상상이 웬만한 쟁쟁하신 분들 오셔서 가지고 저는 거기서 쌤이 항상 앞에 나와서 영어 발표는 거의 쌤이 거의 하고 다른 이제 쌤들은 거기 자료 같은 거 조금 도와주시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잠깐 그 얘기 다 까먹었다. 그래서 입시 좀 컨설팅 준비를 해서 쌤이 자소서 쓴다던가 지금 자소서 없어졌죠 올해 이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시에서 뭐 이제 대학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 전문가 그쪽 전문하신 분만큼은 아니지만 쌤도 나름 해요. 나름 해서 지금도 어제 하고 그제 하고 지금 작년에 졸업한 학생인데 원래 학교 붙었는데 조금 더 높은 학교 가고 싶어서 올해 다시 이제 수시 지원을 다시 했는데 이번에 1차 합격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항공대 가려고. 걔는 어렸을 때부터 항공대에 있는 그쪽 계통이 꿈이었거든. 그래서 그 항공대 쪽으로 지원해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관련해가지고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와라고 무조건 와라고. 그래서 지금 어제 하고 그제 하고 쌤 계속 지금 그쪽 관련해서 면접 쓰고 하는 것도 지금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상당히 좀 괜찮아. 가능성이 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왜 조금 쌤이 이제 그게 좀 덜해졌냐면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프로그램에서 가능권의 어떤 대학 지원에서 가이드를 거의 잡아줍니다. 그래도 사람이 조금 손을 대면 더 낫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일단은 쌤이 손대기에는 너무 조금 방대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는 프로그램이면 충분한데 솔직히 내가 어설프게 좀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그 일 쪽만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해서 쌤이 그쪽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골자는 쌤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웬만해서 이제 지금 자소서 없어졌지만 자소서 쓰고 뭐 거기에서 뭐 생기부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 30분 나가갔다. 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쭉 가는데 그렇게 해서 봐도 뭐하다고 학생들이 뭐하다고 거기서 뭐지 집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집 듣고 싶은 거. 수능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뭐만 듣는 거야. 그럼 내신은 할 필요 없네 이렇게 듣는 거고 내신에서 얘들아 내신에서 학점 내신 점수가 1점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대학 지원이 힘드니까 내신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은 나는 수능 안 해도 되겠네 여기에서 이런 것만 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편협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편협적으로 자기가. 저희 학년 때부터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 그것도 관련해서 처음에 그 때문에 그랬는데 맞아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게 저희는 이제 그 수시랑 그 정시랑 부분이 없지 않나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바뀐다는 것만 들었고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은 이게 해주시면 모든 좋겠네요. 숙제로 하고 1학년 때부터 그 절대가 아니라 또 이거 해가지고 시간 그거 해야 되고 그러는 거. 네. 근데 이건 조금 중요한.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처음 고등학교 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큰 그건 없거든요.
일단은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내신 관리는 기본이 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니까 더 쉬워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신 관리가 훨씬 더 빡세집니다. 왜 그런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 고1, 고2 때 내신 좀 빡세게 관리하면 고3 때는 조금 더 내신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제 나머지 마무리 지으면서 약간 정시 준비도 하고 수시 지원 약간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3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내신 관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과목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다 써줘야 돼요. 근데 그 공정고도 그렇게 다 가라는 게 걔네는 빨리 끝난다고요. 하나씩 더 빨리 끝나고 수학이 더 빨리 끝나고 하고 들어오는데 아니 이제 운전고도 그게 딱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돼.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학교가 다 그래.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설명을 해줘. 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신이 있는데 또 이거 들으면은 아싸 이렇게 볼 거야. 아싸 밖은 없다. 국어, 영어, 수학, 만약에 사회, 과학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한국사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1학년 때라고 치고 2학년 때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 내신의 관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학년 영어, 2학년 영어, 3학년 영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목이 있어요. 대학교 학점처럼 어떤 과목이 있냐면은 1학년 영어를 그냥 영어라고 부르고 2학년 때 영어가 영어 1, 그 다음에 영어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영어 독해라던가 뭐 영어 회화라든가 심화 같은 과목이 있는데 일단 주 과목이 뭐냐면 영어 1, 영어 2예요. 그러니까 영어 1, 영어 2만 내신에 들어가요. 내신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렇게 추가적인 영어 과목은 어떻게 되냐면은 A, B, C, D, E 갈라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냥 A 받으면 끝이에요. 동점이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게 그러면 1학년 1학기 2학기 2개죠. 2학년 1학기 2학기 4개죠. 3학년 1학기 하면 5개잖아. 여기에 이 영어가 5개가 깔리냐? 5개 안 깔려요. 한 4개 정도가 깔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때 이거 하고 2학기 때 이거 하고 3학년 때 이거 있으면 3학년 때 영어 부담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다. 뭐 수학이 있으면 기본 수학이 있으면 여기서 수원 뭐 수투 뭐 여기서 미적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뭐 수학, 수원, 미적이 아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요거 3개 들으면 끝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수학 들어가는 것들은 비중 있게 안 들어갔어. 이게 기준 옛날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1, 고2 때 1학년 때 수학 듣고 2학년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미적 들었잖아. 그러면은 나는 끝난 거야. 3학년 때는 수학이 없어요. 수학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국어 정도 한 과목 남아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3학년 때 국어밖에 안 남았을 거야. 국어밖에 안 남았고 교화고도 아마 3학년 때 됐을 때 교화고는 영어하고 국어 2개 남았을 거예요. 수학이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3학년 때 되면 일단 1, 2학년 때 웬만한 과목을 다 끝내놓고 3학년 때 없었어. 이 학교마다 달라. 어떤 학교는 뭐 과학도 마찬가지야. 물리가 있으면 물원, 물투가 있으면은 뭐 물원이 들어가면은 물리가 뭐 2학년 때 들어있으면 나는 2학년 때 끝나는 거고 나는 물리로 갈 건데 물리가 3학년 때 들어있으면 3학년 때도 내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된다고. 필요한 거 챙기면 되는데 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들어갔는데 더 빡세졌냐? 챙겨야 돼요.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해야 돼요. 근데 알고 있네. 다 해야 돼요. 이제 빠지는 거 고르는 게 없어. 그래서 뭐 끝내놓고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3학년 때까지 3학년 기말고사까지 하기 싫으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이과 뭐 이런 구분 없어지면서 문과는 하고 이과는 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냥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래서 내신이 더 빡세진 거예요. 내신이 더 빡세졌고 내신이 이게 전부 다 하게 되면 어떤 식의 이제 문제점이 조금 발생을 하냐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골라서 갈 때는 조금 더 그 과목에 집중을 하면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상위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점수 내기가 수월했는데 전 과목으로 가면 빵꾸 나는 과목이 있게 돼 있어. 예를 들면 내가 한 3, 4과목까지 잘 챙겼는데 한 2과목 빵꾸 나는 거야. 여기서 1등급 했는데 여기서는 왜냐면 다 챙기려면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
그러면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겠죠. 어떤 학생들 경우에는 영어는 잘 챙겼는데 수학도 수학까지는 잘 챙겼는데 수원에서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은 거의 1, 2등급인데 수원에서 3등급 좀 떨어져서 좀 시험을 좀 더 망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자체가 좀 평균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또 나름 잘 해내면 괜찮고 근데 거기에서 난 좀 만약에 더 그런 것들 두루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정시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비중이 조금 높아질 거다. 학교 자체에서도 지금 정시 비중을 더 높이려고 지금 이 학교도 나오고 있고 조금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힘든 건 뭐냐면 내신은 내신대로 박세고 정시 준비는 정시 준비대로 박세.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아까 쌤 얘기했었던 저렇게 편법으로 저렇게 하다가 인생 망치는 바보 같은 저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그냥 편법 단머리 굴릴 생각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전에도 네. 결국은 다 해야 되거든요. 얘들아.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숨통 튀울 걸 줬는데 숨통 튀게 해놓더만 지 편한 대로 하려고 잔머리만 굴리고 근데 그런 애들이 잘 가요? 못 가요. 그런 애들 못 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고3 때 되면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막 뒤늦게 알아보는데 어떻게 되죠? 없죠. 제대도 없고 학원도 없고 고3 때 학원도 없다 얘들아. 그렇죠? 학원도 없어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 고3 때 만약에 얘가 기본 예를 들어 영어 칩시다. 고3 때 영어인데 고3 때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학년, 2학년 동안은 점수가 조금 괜찮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고3 때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와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는데 까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뭔가 그냥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지? 요즘에 내가 뭐 조금 약간 영어 감이 좀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죠. 뭐 한 거야? 1학년, 2학년 때 동안 내신 때 바짝바짝 신경 쓰면서 공부 대충 하다가 자기 기본기 뭐 한 거야 다 까먹은 거야. 어휘도 바닥이고 영어 수학의 특징이 뭐냐면 오르는 거 어떻게 되지? 잘 안 올라요. 기본기가 쌓여서 얘들이 두루두루 받쳐줘야 오르거든. 그래서 영어 수학 실력이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정말 빨라야 6개월 아니면 1년 잡아요 얘들아. 진짜 열심히 했다는 전제 하에 약간 기본기 부족한 학생이 쭉 열심히 공부했을 때 최소 6개월에서 1년 잡는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되거든. 반대로 가면 떨어질 때도 바로 안 떨어져. 일단 한 수준 산을 하나 고비를 넘었잖아. 한 수준 올라섰잖아. 웬만큼 게으름 피워서는 잘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그러다가 언제 떨어지지? 최소 1년? 1년 반? 이렇게 넘어가야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면 어떻게 된 거야? 이미 다 바닥 났어. 걔 바닥 났어요. 그럼 이제 고3 때 왔어. 얘를 지금 어떻게 돼야 돼? 바닥부터 새로 해야 돼. 완전 밑바닥부터 기본기부터 다시 새로 해야 될 판이야. 근데 수능은 뭐 8개월 남았어. 답 없어. 답이 없어 얘들아.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존 반에 같이 올 수 있으면 만약에 애가 정말 열정 가지고 있으면 쌤 좀 마음이 좀 약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보통 그런 케이스 학생들은 그런 마인드도 안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데는 더 심할걸요. 웬만하면은 그런 학생들에서 수업 잘 안 하려고 하죠. 고3 때는 갈 데 없어. 고3 때서만까지. 그래서 그거는 한 건데 여러분들은 뭐 그거하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금 얘기하지만 공부는 쌤 말하자면 맨날 꾸준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쌤이 이건 최근에 들은 건데 약간 얘기 많아지네요. 그래도 딱 좋은 얘기니까 그 쌤이 입시 컨설팅하는 그쪽에 이렇게 보다가 그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 그런 표현 쓰더라고. 공부 체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 내가 이름이 좋은 것 같아. 쌤이 맨날 하는 말인데 공부 체력의 용어가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지난번에 열심히 꾸준히 얘기 안 했어? 안 했어요? 거기서 얘기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 단어 20개씩 외우던 애가 갑자기 200개씩 외우려고 해도 외울 수가 없다. 얘가 하루에 뭐 열심히 해서 하루에 3시간이고 6시간씩 공부하려고 해도 3시간 좀 넘어가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6시간씩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얘가 하루 6시간 아니더라도 3시간은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단어도 좀 이렇게 한 100개 정도씩 외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키워야 해. 그래서 쌤은 그릇을 키운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공부 체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준비하면서 얘는 지금 공부 체력이 떨어져서 지금부터 들어가도 제대로 공부를 스타트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 좋다. 공부 체력 그렇잖아 얘들아.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 운동을 많이 하려도 운동을 많이 할 수 없잖아 얘들아. 공부 체력 자체를 쓰면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부 체력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다음 세대들 들어보면 공부체력 선생님이 만든 것처럼 하시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꾸준히 다니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지금 쌤들 공부 체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기 지금 공부 체력 없어가지고 지금 봐봐 앉아가지고 벌써 눈빛 희미하게 지금 공부 아니고 딴 얘기하는데도 지금 비실비실 졸잖아 지금. 공부 체력 돼? 뭐 안 되면 뭘 안 돼 지금 체력대회 하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저렇게 하고 있잖아. 공부 체력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네. 오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네. 여러분들 어쨌든 얘기 더 중요한데 중요한 얘기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헛소리 쌤 잔소리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정리를 일단 하면 첫 번째 일단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 시험 범위는 지금보다 10배다. 지금보다 10배니까 우와 많다 하라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야. 아니야 지금 뭐 때문에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 지문에서 이 지문 몇 개 정도 계산을 때리면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25개에서 한 30개 정도 거의 모의고사 한 해분 정도의 지문은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로 소화할 수 있는 기량을 조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다 외우는 게 힘든데 이게 웃긴 게 상위권 애들은 외우는 게 더 편하다고 해요. 차라리 외워서 할 수 있으면. 근데 외워도 안 돼. 그래서 외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못 외워서 안 외우는 게 아니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외우려면 얼마든지 쉽게 외우고 남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볼까? 외우려고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외우는 게 편한 경우에 요 모의고사 지문 하나 외우는데 한 5분이면 외웁니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1등급 들어가는 경우에 5분이면 외워요. 얘들아. 솔직히 조금 익숙해지면. 그러면 10개 외우는데 뭐야? 1시간이면 한 10개 외워요. 얘들아. 그리고 솔직히 뭐 반복 몇 번 해주면 외우는 거 별로 일도 아니야. 그런데 굳이 외우지는 않아요.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응용돼서 물어보거든. 그래서 외울 필요 있다면 외우겠죠. 외울 필요가 없어서 안 외우는 거지. 외우기가 힘들어서 안 외우는 건 아니야. 알겠죠? 공부는 외우나요 그럼? 안 외운다니까? 다 안 외워요? 안 외운다니까? 말했잖아요. 근데 거의 외우듯이 가죠. 중요 포인트. 진짜 많이 외우네. 거의 외우는 느낌으로 가면 돼. 이해가 너무 돼서 외우는 느낌으로 가면 된다고요. 이게 안 돼?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지는 질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야. 여기 안에서 나중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디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학생의 심리상 또는 주위의 친구들 따라서 어디 편법으로 해서 아까처럼 뭐 정시만 하면 되니까 내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빼는 것만 생각해. 정시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내신 안 해도 돼. 비엔디에서는 뭐 내신만 하면 되니까 정시 안 해도 돼. 수능 안 쳐도 돼. 저는 수능 안 칠 거니까. 이따 헛소리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편법으로 어디 지 귀에 단 거만 가지고 해서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너희 때 또 어디 또 바뀐 입시 정책에서 또 뭐 내신이 힘들어져서 정시에 올인해야 된다 또 하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저는 정시에 올인할 거니까 내신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일단 개소리 또 하지 말란 말이지. 말이 안 돼 얘들아. 내신에서 5등급 받으면서 수능에서 2등급도 안 나와. 훨씬 어려워. 차라리 내신에서 1등급 받는 애가 수능에서 3등급 받는 경우는 있어도 수능 1등급 받는 애가 내신 3등급 받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얘들아. 훨씬 쉬운 게임이야. 수능 1등급 수준이면 내신 때 그냥 시험 전에 한 이틀만 그냥 벼락치기 해줘도 못해도 진짜 한 2등급, 3등급은 나가줘요 얘들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기 뒤에 바뀐 대로 생각을 듣지 마라. 그 다음에 아나운기가 나오는 여러분들의 바뀐 입시 제도는 내신은 5등급 제시만 더 빡세다. 더 빡세한 이유는 챙겨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여러분도 내신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신도 관리하면서 정시까지 약간 계획을 해야 돼서 어느 한쪽을 더더욱 버릴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약간 너무 빡센 것 같아서 조금 더 회의 중이긴 해요. 너무 빡세요. 조금 회의 중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 골자는 뭐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네 근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머니가 학생들 많이
쉬웠는데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처음 많으니까 과목수가 그러니까 처음 저희 때는 그나마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수능 그냥 너무 많으니까 과목수 하고 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쉽게 하고 다음은 이제 어렵고. 그렇지. 그거는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은 과목 수가 많으면 그만큼 어딘가에서 국어, 영어 잘하는 수학에서 원래 잘했는데 원래 못한 거 아니야. 원래 잘했는데 거기에서 시험에서 과목 수가 많아지고 시험 게 많아지면 빵꾸 나는 과목들이 조금씩 더 생기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뭐 모두가 다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 뻔뻔하다 좀 봐준다 그런 그래서 느낌. 이제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도 어딘가에서는 빵꾸가 나니까 나도 조금 이제 빵꾸가 나도 조금 더 그게 이제 그게 되는 거지. 필요 문제가 없으면 이제 등급이 조금 중간이랑 상위권이랑 약간 섞일 수 있다고 얘기하시긴 했는데 맞죠. 일단 킬러 문제가 없었긴 한데 킬러 문제 없는 거가 사실은 공부의 부담은 줄여줄 수는 있는데 최종 점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어차피 이 킬러 문제라는 게 10문제씩 나오는 게 아니라서 키워문제가 뭐예요?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 만점 방지요. 만점 방지요. 그래서 그 킬러 문제라는 게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최상위권 아닌 학생들한테는 그 문제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자기 등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좀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우리 중에 어차피 최상일 건 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니야, 여러분 최상위권 가야지. 최상위권 가야지 얘들아. 여기 그 다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다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여기 이제 최상위권 목표로 하는 학생들 없어? 요즘 최상위권 목표 안 해요? 목표 안 해? 목표 해야지. 목표 해야지. 거기에서 이제 나가는 게 돼서 뒤에 2등급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3등급 가더라도 일단은 목표를 가지고 가야죠. 완전 시간 많이 지났다.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 지금 워낙에 중요한 얘기고 지금 뭐 3학년, 2학년 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3학년 어차피 내신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 하기가 지금 좀 그렇고 나중에 내신 끝나고 나서 조금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거고 어쨌든 지금 얘기는 근데 여러분들 세대에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일단 여러분 세대는 약간 복받은 세대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대학 갈 때 아까도 말했지만 1 받던 애가 3학년 최소 2는 받고 시작하는 제일 큰 원인이 뭐 때문이야? 재수생입니다. 정시는 그냥 재수생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어벤져스라고 보면 저희 돼. 때는 이제 그게 싹 다 발리면서 이제 그렇지. 바뀌면서 대수를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돼. 여러분들이 외계인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이야. 그래서 지구인들이 약해가지고 학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갑자기 이쪽에서 어벤져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지? 이길 가능성보다는 질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게 정시라 보면 됩니다. 정시에서 이 정도면 정시할 만한데 했더니 갑자기 수능 치려고 했더니 누가 오는 거야? 재수생 어벤져스들이 와가지고 걔들이 1, 2등급을 싹 다 쓸어가는 거야. 진짜로 싹 다 쓸어가요. 싹 다 쓸어가요. 그래서 재수생이 제일 무서운 건데 재학생들끼리 상대 싸움은 그나마 할만하다. 근데 여러분 시기에 어쨌든 제일 좋은 겁니다. 재수생이 잘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너무 많이 바뀌어서 좀 못 들어오고 그래도 들어는 올 거야. 난 다 바뀐 거 따로 준비해서 다 재수할래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쌤만 봐도 지금 일이 바뀐 거 알고 있고 재수하기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쌤 저기 강건이가 지금 중3이잖아. 아니면 재수시킬 거거든. 까짓 거 뭐 따로 재수하면서 공부하면 되지 안 된 거. 그러니까 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잘하잖아요. 응? 저건 잘하잖아요. 아니야 상태 안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재수하잖아요. 재수생이 없지는 않을 건데 진짜 너무 웬만큼 잘해. 독한 마음 아니고서는 재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남이니까 걱정하지 마. 제대로 바뀌면 어차피 여러분도 뭐가 좋아? 고등학교 뭐 이전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확 바뀌어? 아니야. 여러분들은 갈 때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별로 뭐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면 돼. 그러니까 별로 후회 걱정할 거 없고 오히려 여러분 이제 위에 학년이 사실은 뒤에 듣고 있는 들릴 건데 여러분 학년이 제일 조금 빡센데 여러분도 쌤이 아까 말한 그런 마인드 가시면 돼. 정최의 경우 되면 어떻게 돼? 너무 재수 절대 안 된다. 웬만하면 하지 마요. 원래도 재수는 안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진짜 많이 안타까우면 까짓 거 뭐 좀 추가되는 건 내가 따로 준비해서 하면 돼 얘들아. 어차피 1년 동안 되는데 힘들긴 힘들죠. 힘들긴 힘들죠. 근데 재수생도 또 할만한 게 내 생각에는 재수생들이 그만큼- 같은 재수생인데 걔네들도 사라지니까. 응? 재수생이 잘하는데 재수생이 사라지니까 또
안 사라지는 재수생들은 또 잘하게 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인데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어차피 또 재수하는 학생도 재수생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재수하는 인원이 그만큼 좀 적으니까 조금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할만해요. 아마 그때쯤 가면은 또 재수하는 학생들이 조금 다시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재수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거는 지금 이제 막 발표 나오는 거에 기반해서 그런 거고 그때쯤 가면 아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 나는 다시 한번 해볼래 학생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재수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닌데 거기에서 뭐 너무 절대 안 되니까 어떡하지라고 쫄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좋아요. 여러분들은 좋아. 어쨌든 주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과목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게다그 제가 1등급 들어가려면 몇 프로 안에 들어가야 돼 상위? 4%? 4%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재수생이 몇 퍼센트 깎아 먹죠? 3%? 아 거의 한 반 정도 깎아 먹어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상위 2%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야, 열심히 해야 돼. 생각하면 됩니다. 인서울 하려면 그거는 얘가 가지 않았지. 50명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10명이 시험을 치는 거야. 아 10명이. 싫다. 너무 싫다. 아 4% 뭐냐 0.3명이 안 되니까 몇 명? 100명이 시험을 친다고 해야 되는데 100명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100명이 시험을 치는데 이 중에 재학생이 75명 아주 애매하다. 그 다음에 재수생이 20명 좀 그런데 그 다음에 검정고시가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검정고시는 저희는 치지 말자. 여기 넣어봅시다. 재학생 및 검정고시 80명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와. 그래서 여기에서 1등급 받는 학생이 몇 명이라는 거야? 4명 받거든요. 4명. 이선 중에 몇 명?